안녕하세요.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2020년 9월 달에 출제가 됐었던 거죠. 자, 거기에 앞서서 우리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는 총 6개 과목에서 한 과목당 20문제씩 총 1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6개 과목은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기계위험 방지기술, 전기위험 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 건설안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딱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그러니까 과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기사 시험은 다 아시다시피 문제은행식 출제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선별해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6개 과목의 학습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가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는지 등을 파악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가능하면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3회 이상 풀어보게 되면은 아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 훨씬 합격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죠. 3회 이상 풀어보게 되면은 거의 합격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과목별로 풀어보기보다는 연도별로 6개 과목을 모두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시험은 6개 과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산업안전기사 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개 과목에서 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서 거의 실제로 내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런 기분으로, 생각으로 연도별로 6개 과목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1차 필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2차 실기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학습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강의는 앞부분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출제 문제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좀 해설을 할 거예요. 근데 뒤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설하기가 좀 힘들고, 또 학습자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는 좀 간단하게 또 해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4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목 안전관리론이 되겠습니다. 1.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안전에 관한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 요거는 스텝 조직에 대한 특징이죠. 스텝이 있으니까 스텝은 안전관리 조직을 말하는 거죠.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다, 이거죠. 안전관리 조직은 거의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죠. 거의 군대식 조직을 생각하면 되죠.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요거는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이 특징이 되는 거죠. 조직의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요거는 스텝 조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 4번은 스텝형 특징이고 3번은 라인 스텝형의 특징이 됐습니다. 라인형의 경우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다,
하는 거예요. 레빈의 인간의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변수 P, P가 의미하는 것은 이 P는 person을 말하는 거죠. B는 behavior, 행동. 그 다음에 F는 function, 함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E는 environment, 환경을 말하죠. P는 이제 소질, 뭐 개체 안에 연령, 또 경험, 지능, 소질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문에 개체란 지문이 없고 소질이 있기 때문에 소질로 답을 골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B다. behavior. B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행동. 또 환경을 의미하는 것. E는 무엇이냐? 이건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함수를 의미하는 것은 F. 경우에 따라서는 F를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F는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아주 자주 물어보고 있고 요것도 물어본다 하는 거예요. 자, P는 person이 의미하는 것은 소질, 또 개체가 됩니다. 자, 타인의 비판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다량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대안적 해결안을 찾기 위한 집단적 사고 기법은 또는 집단적 사고 발상법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롤 플레잉, 브레인스토밍, 액션 플레잉, 피시볼 플레잉.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인데, 자, 브레인스토밍은 자, 이렇게도 출제가 되지만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또 출제가 되죠. 자,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이 뭐죠? 자유분방. 분위기를 자유분방하게 해줘야 되겠다. 또 대량 발언,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뭐죠? 비판 금지. 아무리 하찮은 의견이 나오더라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정 발언. 타인의 발언에 대해서 덧붙여서 발언할 수 있는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시고 또 네 가지 원칙을 물어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자, YK 성격검사, 유타케 코에테,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격검사죠. 성격검사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CC-형은 적응이 빠르다. 요게 맞습니다. 자, MM-형은 내구성 집념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강하다. SS-형은 담력 자신감이 강하다. 약하다. PP-형은 운동 결단이 빠르다. 느리다. 가 돼요. 그래서 CC-형을 다시 한번 CC-형을 얘기하게 되면은 적응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운동 결단이 빨라요. 결단이 빠르다가 되고 내구성 집념은 약하다. 부족하다.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세심하지 않다. 성격이 세심하지 않다. 이런 게 CC-형의 어떤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CC-형은 적응이 빠르다. 이렇게 해서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CC-형은 담즙질이라고 하는데 적응이 빠르다. MM-형은 흑담즙질이라고 하는데 내구성 집념이 강하다. SS-형은 다혈질인데 담력 자신감이 약하다. PP-형은 점액질이라고 하는데 운동 결단이 느리다가 됩니다. 그렇죠? 자, 5번 제2방의 사원칙이 아닌 거.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이거는 뭐 다 지금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겠죠.
손실 우연의 원칙 있죠? 사전 준비의 원칙 이런 거 없잖아요. 원인 계기의 원칙 있죠? 대책 선정의 원칙 있죠?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뭐가 있었죠? 예방 가능의 원칙 또 있었고, 재방의 4원칙이 아닌 거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답으로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것은 손실 가능의 원칙 없죠? 또 손실 필연의 원칙, 우연의 원칙인데 이런 것도 원칙이 아닌 거죠. 자, 손실 우연, 원인 계기, 대책 선정, 예방 가능의 원칙이 있고 사전 준비 원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해 발생 확률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사하는 작업의 위험성, 작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다. 기초한다는 이론은 암시설, 경향설, 기회설. 기회설 있죠, 기회설. 그래서 기회설과 관계 있는 어떤 재해 누발자는 상황성 누발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시설. 암시설은 뭐냐? 한번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 신경 과민으로 인하여 또 계속해서 사고를 낸다고 하는 이론이 암시설이에요. 그래서 암시설과 관계되는 누발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향설. 경향설은 어떤 사고를 한번 일으키게 되면은 또 계속해서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경향설과 관계되는 것은 소질성 누발자가 돼요. 이 경향설은. 그 다음에 암시설과 관계되는 것은 습관성 누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설과 관계 있는 것은 뭐냐? 상황성 누발자. 이렇게도 잘 물어보고요. 경향설과 관계 있는 것은 뭐냐? 소질성 누발자. 암시설과 관계 있는 것은 뭐냐? 습관성 누발자가 되고, 또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재해 발생의 그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암시설, 경향설, 기회설 다른 게 나오겠죠. 그게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죠. 예초기 있죠? 지게차 있죠? 금속 절단기 있죠? 금속 탐지기 이런 건 없잖아요. 요 세 개 이외에 또 있는 게 있죠? 그 유해 위험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자, 원심기가 있죠? 또 하나 공기 압축기가 있죠? 또 하나는 포장기계가 있는데, 요거는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진공 포장기와 랩핑기 포장기계만 유해위험 방호 조치가 필요한 거죠. 한정된다. 자, 요것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강도율이 7인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며칠로 예상되는가? 평생 이 한 작업자가 그 작업장에서 일을 했을 때 근로손실 수는 며칠로 예상되는가? 그 평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으로 가정한다. 평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환산 강도율 개념이 되는 건데, 자,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강도율이 지금 7로 주어져 있으니까 7 곱하기 100 하면은 700일이 되는 거예요. 이 700일의 뜻은 뭐냐? 환산 강도율은 작업자의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당,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 700일의 근로손실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환산 강도율이 있고 환산 도수율이 있죠.
환산 도수율은 10분의 도수율이 되는 거죠. 그럼 환산 도수율이고 뜻은 뭐냐? 작업자의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당 이룰 수 있는 근로손실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제 건수. 그래서 환산 도수율의 의미는 작업자의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당 발생할 수 있는 제 건수가 환산 도수율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노란색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공고는 노란색 맞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는 요거는 빨간색이죠. 그런데 그 이외의 위험 경고 하면은 노란색이 맞습니다.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맞죠? 빨간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위험 경고, 내가 조금 전에 말했었던 거 맞죠? 자, 녹색은 정지 신호, 소화 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 이건 녹색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빨간색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답은 4번. 자, 녹색의 경우는 그럼 뭐냐? 이게 아니고 녹색은 뭐냐? 어떤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에 사용되는 것이 녹색이죠.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 색채는 빨간색이 됩니다. 재발생의 형태 중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요 그림. 자, 요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요거는 재해가 되는 거죠. 그냥 한 곳에 집중해서 재해가 발생하네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집중해서 지금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단순 연쇄형, 복합 연쇄형, 단순 자극형, 복합형. 답은 단순 자극형이죠. 단순 자극형은 다른 말로 집중형 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 최근 들어서 요 그림을 잘 물어보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쇄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연쇄형은 그림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 연쇄형인데 복합 연쇄형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자 복합 연쇄형이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답은 단순 자극형, 집중형이라고 합니다. 생체 리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간에는 체중이 감소한다. 야간에 체중이 감소해요. 야간에는 말초 운동 기능이 증가된다. 말초 운동 기능이 저하된다. 감소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네요. 체온, 혈압, 맥박수는 주간에 상승하고 야간에 감소한다. 혈액의 수분과 염분량은 주간에 감소하고 야간에 상승한다. 맞죠? 자, 요 11번 같은 문제도 아주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2번이 답이죠. 말초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의 자각 증상이 증가한다. 피로의 자각 증상은 증가하는 거죠. 야간에. 무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새 기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 있죠. 소집단 자주활동의 활성화 있죠. 전 종업원의 안전 요원화 이건 없죠. 라인 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 맞죠. 또 라인 관리자는 또 뭐 관리 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이라고도 하죠. 자, 이것과 견주어서 무제운동
이념의 3원칙과 이 무죄운동의 세기둥을 갖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네요. 이때 해당되는 것은 뭐죠? 무해원칙. 무해원칙. 그다음에 선치의 원칙. 또 하나는 참가 또는 뭐 참가의 원칙. 요거는 무죄운동 이념의 3원칙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안전인증 절연장갑. 왜?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는 등급별 색상의 연결로 옳은 것입니다. 00 등급은 갈색. 이거 맞죠? 자, 이 00 등급을 주로 이렇게 잘 물어봐요. 갈색이에요. 자, 0 등급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다음에 1등급은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이 되죠. 그다음에 2등급은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절연장갑은 00등급, 0등급, 1등급, 2등급, 또 3등급, 4등급 있었죠? 자, 3등급의 색깔은 녹색, 4등급의 색깔은 등색. 이렇게 되는 거죠. 색깔을 갖다 쫙 좀 알아두시고요. 자, 2차 시험에서는 안전인증 절연장갑의 등급을 쓰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00 등급,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점수를 완전하게 획득이 되는 거죠. 자, 또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것은 00 등급의 최대 사용 전압. 최대 사용 전압이 교류일 때가 있고 직류일 때가 있잖아요. 자, 00 등급은 교류일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이 500V, 직류일 때는 750V. 00. 또 0등급까지만 하죠. 자, 1000V. 교류에서는, 직류에서는 1500V. 곱하기 2 하면은 1500 되네요. 나머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대한 또 사용 전압이 있죠. 그 내용은 또 이렇게 책을 한번 보시고 또 뒤에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절연장갑 출제가 잘 되고 있고 여기서는 색깔을 갖다 물어봤지만 최대 사용 전압, 특히 00 등급의 요 최대 사용 전압을 잘 물어본다. 색깔을 갖다 갈색으로 물어보듯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빨간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나왔네요. 안전교육 방법 중 구안법, 프로젝트 메소드의 4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구안법은 자기 스스로 나는 갖다 이렇게 하겠다 그 목표를 외부에 이제 나타내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구안법, 프로젝트 메소드인데 이 4단계 순서는 가장 먼저 목적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겠다, 내가 어떤 학습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관리감독자예요. 자, 이렇게 이것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떨 때는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어느 때는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어쩔 때는 채용시 및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있죠.
표준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있죠. 지도 요령은 그 관리감독자가 돼요.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있죠. 기계 규격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요 내용은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런 그 문제가 그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쫙 돼 있는 내용도 또 뒤에 있습니다. 그때 하고요. 자, 여기서는 답이 4번이에요. 자, 요거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교육 내용에 해당된다. 다음 제 원인 중 간접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접 원인이 있고 직접 원인이 있었죠. 간접 원인, 기술적 원인 들어가죠. 교육적 원인 들어가죠. 관리적 원인 들어가죠. 인적 원인, 요거는 직접 원인에 해당되죠. 그래서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인적 원인도 있었고 또 물적 원인도 있었죠. 제 원인 중 간접 원인 중에서 1차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1차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적 원인이죠. 기술적 원인은 2차, 교육적 원인은 2차. 적인 원인이 됩니다. 1차적 원인은 관리적 원인이다. 간접 원인 중에서 인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 또 하나 아까 물적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라고 하죠. 재원인 분석 방법의 통계적 원인 분석 중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리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것은 이거는 파레토죠. 파레토도. 이것도 꾸준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경우에는 특성 요인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어느 경우에는 관리도도 물어보고 어느 경우에는 크로스도도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뒤에 계속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헤드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헤드십 있고 리더십이 있었죠. 권한의 근거는 공식적이다. 공식적이죠. 지휘의 형태는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다가 아니라 권위주의다. 권위주의. 지휘 형태가 민주적이다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상사와 부하의 사회적 간격은 넓다. 넓죠. 헤드십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지배적이다. 지배적이다. 헤드십에 대한 설명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죠. 민주적이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 지도의 원리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 직관의 원리, 자기 활동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학습 지도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도 또 출제가 돼요. 직관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 원리, 자기 활동의 원리는 자발성 원리라고 해요. 또 하나 통합의 원리도 있는 거죠. 이 5가지가 학습 지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안전교육의 단계에 있어 교육 대상자가 스스로 행함으로써 습득하게 하는 교육은 대상자가 스스로 행함으로써 습득을 한다. 기능을 습득하거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답은 기능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교육의 단계가 3단계는 지식교육, 그 다음에 기능교육, 태도교육. 이거를 우리가 3단계 그러죠.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합니다. 자, 안전교육의 3단계가 순서대로 잘 나열된 것은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지식, 기능, 태도가 되고 여기는 기능교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행함으로써 습득하게 하는 것은 기능교육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론 끝났고요. 인강화학 볼까요? 결함수 분석의 기호 중 입력사상이 어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출력사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출력사상이 발생하는 것은 노 게이트, 엔드 게이트, 우아 게이트, 낸드 게이트, 우아 게이트가 되는 거죠. 하나라도 발생했을 경우. 근데 입력사상이 모두 발생할 경우 출력사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엔드 게이트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우아 게이트고요. 모든 입력사상이 공전할 때, 그러니까 모두 발생할 때 발생하는 것은 엔드 게이트가 됩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는 어떤 인적 오류를 범한 것인가? 가스 밸브를 그냥 잠그지 않았어요. 그냥 생략한 거죠, 생략. 그래서 요거는 생략 오류가 답이 되네요. 자, 생략 오류를 다른 말로 부자기적 오류. 라고 하고, 이 자기적 오류는 커미션 에러죠. 자기적 커미션 에러를 다른 말로 실행 오류. 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어떤 소리가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이임에도 4배 더 크게 들린다면 이 소리의 음압 수준은 얼마인가? 음압 수준은 데시벨로 나타내죠. 단위를. 자, 여기 보시면 1000Hz 60dB은 60폰. 1000Hz 60dB은 60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량 수준이 10폰이 증가하면은 음량은 이 존은 2배로 더 크게 들리는 거죠. 10폰이 증가하게 되면은 음량, 존은 2배로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4배로 더 크게 들린다고 하면은 10폰이 아니라 20폰이 증가한 거죠. 10폰이 2배니까 4배로 크게 들었다고 하면 20폰이 증가한 것이며, 따라서 음압 수준도 20dB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현재 60dB이니까 여기에다가 20dB를 더하니까 답은 80dB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 예비 위험 분석 PHA 단계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기 상태 있죠? 무시 가능 상태 있죠? 파국적 상태 있죠? 예비 조처 상태 이거 없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한계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자, 예비 위험 분석 단계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주. 범주 1이 파국적, 범주 2가 위기적, 범주 3이 한계적, 범주 4는 무시 가능 상태. 자, 요 순서대로 이것도 외워줘야 돼요.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 예비 위험 분석 단계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주 중에서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계적. 저는 그 4가지 범주가 순서대로 잘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자, 요거는 pH뿐 아니라 FMEA가 뭐죠? 고장, 형태와 영향 분석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주도 똑같은 의미가 돼요. 또 MIL, STD, 882B 이게 뭐죠? 미국 국방성 시스템 안전 규격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분류하는 위험도 4가지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또 물어봐요. 다 같이 이 4가지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은 불꽃놀이용 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정량적 평가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위험 등급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위험 등급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2차 시험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 등급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걸 갖다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위험도의 등급은 1등급이 16점 이상, 2등급은 11에서 15점 이하, 그다음에 3등급은 10점 이하. 그러니까 3등급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수가 A는 10점, B는 5점, C는 2점, D는 0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각 이제 항목별로 이제 점수를 계산해 보자고요. 10점 더하기 5점, 그다음에 C는 2점 하니까 지구 물질은 17점 나왔네요. 조작은 5점, 5점이 됐죠. 화학 설비의 용량은 10점, 그다음에 C는 2점이니까 12점이 되죠. 온도는 10점, 그다음에 5점을 더하니까 15점이 됐죠. 압력은 5점에다가 2점, D는 0점이니까 7점이 됐네요. 그럼 아까 이제 1등급 16점 이상이 1등급 그랬으니까 지구 물질은 1등급. 그다음에 10점 이하가 3등급, 조작은 3등급. 그다음에 11에서 15점. 다시 한번 볼까요? 11에서 15점 이하는 2등급, 2등급. 그래서 자, 용량은 2등급이 돼요. 그다음에 온도는 15점이니까 이것도 2등급이 되네요. 압력은 7점, 10점 이하니까 3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맞게 딱 되어 있는 것은 자, 온도 2등급, 압력 3등급. 그렇죠? 온도 2등급, 압력 3등급. 이게 정확히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아마 1번, 2번, 3번은 뭔가 조금씩 약간씩 틀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좀 계산한 거 나와 있죠? 여기에 등급 주어지는 등급이 나와 있죠. 따라서 위험 등급은 취급 물질은 1등급이고 조작은 3등급, 화학 설비 용량은 2등급, 온도는 2등급, 압력은 3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오염 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전기 계약 용량 50, 100, 200, 300. 300kW 이상일 때가 되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정확히 나와 있죠. 300kW 이상인 경우이다.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제3단계인 기본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인간 기계 시스템의 그 5단계 시스템의 목표와 성능 명세 결정 1단계 시스템의 정의, 기본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보조물 설계, 시험 및 평가. 자, 요거 자체로서도 출제가 잘 되죠.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설계 6단계가 옳게 나열된 것은 6단계. 또 인간 기계 시스템의 시스템 설계 중에서 제2단계는 뭘 말하는 것이냐? 시스템의 정의. 그다음에 5단계는 무엇인가?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중에서 3단계, 요 기본 설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인 거죠. 화면 설계? 그런 거 없어요. 작업 설계 있죠. 징후 분석 있고 기능 할당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기본 설계에 해당되는 것은 작업 설계, 징후 분석, 인간 성능 요건, 명세 결정, 인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할당. 기능 할당 앞에는 또 여기에 있는 거죠. 인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할당이 기본 설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결함수 분수법에서 패스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패스셋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최소 패스셋이 무엇이냐, 또 어떤 경우에는 컷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떨 경우에는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그 네 가지가 이렇게 막 교대로 잘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스템의 약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요거는 최소 컷셋을 말하는 거죠. 톱사상을 발생시키는 조합이다. 톱사상은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조합이다. 요거는 컷셋을 말하죠.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이다. 요게 패스셋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불가결한 기본사상들의 집합이다.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불가결한 기본사상들의 집합이다. 요거는 컷셋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미니멀 컷셋,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은 1번이고 2번과 3번은 컷셋에 대한 설명이 돼요. 연구 기준의 요건과 내용이 옳은 것은, 연구 기준의 요건 또는 이거는 인간공학의 평가 기준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자, 무오염성, 적절성, 신뢰성, 민감도가 연구 기준의 요건, 인간공학의 평가 기준 요건의 그 항목이 돼요. 자, 무오염성은 뭐냐? 실제로 의도하는 바와 부합해야 한다? 옳은 것이니까 틀렸네요. 자, 무오염성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무오염성이에요. 자, 적절성은 뭐냐? 실제로 의도하는 바와 부합해야 한다. 이게 적절성이에요. 적절성. 자, 신뢰성은 뭐냐? 반복 실험 시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 요 내용은 신뢰성에 해당돼요. 적절성은 실제로 의도하는 바와 부합해야 한다. 그다음에 신뢰성은 반복 실험 시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 무오염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 민감도,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이게 민감도가 됩니다. 자, 무오염성도 이거 출제가 잘 되는 문제예요. 오염성. 연구 기준의 요건 중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오염성. 또 무오염성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민감도의 경우는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되겠고, 이 내용은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FTA 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셋을 구하였다. 최소 패스셋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 X2, X3, X4, X1, X3, X4, X3, X4 요 공통사항 이 공통사항이 꼭 최소 패스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 패스셋을 최대한 이 중복된 패스셋은 이 배제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X3, X4 하고 가로 열고 요게 이제 X3, X4 되잖아요. 다 중복된 거잖아요. 요거는 1로 하면은 다 X3, X4 그 1 곱해주면은 이게 다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플러스 남는 게 X1과 X2가 남잖아요. 1 플러스 X2 플러스 X1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다시 X3, X4 이렇게 가로를 할까요? 그 다음에 가로 요게 1이 돼요. 1. 자, 그 이유가 뭐냐? 요 불대수
그 불대수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x2, x1 요거는 1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 1과 논리합을 시키게 되면은 1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자체가 2이 되는 거예요. 1. 자, 그러면 x3, x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패셋은 x3, x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런 문제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공통사항이 여기서 x3, x4, x3, x4, x3, x4니까 x3, x4를 이렇게 답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래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체 측정은 동적 측정과 정적 측정이 있다. 맞죠? 인체 측정학은 인체 생화학적 특징을 다룬다. 생화학적 특징이 아니라 물리학적 특징을 다루는 거예요. 자세에 따른 인체 치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동적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인체 치수막 변화가 있는 거죠. 측정 항목에 무게, 둘레, 두께,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인체 측정은 정적 측정은 구조적 인체 치수라고 하죠. 동적 측정이 있고 동적 측정은 기능적 인체 지수가 되는 거죠. 실린더 블록에 사용하는 가스켓의 수명은 평균 10,000시간이며 표준 편차는 200시간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T = 9,600시간일 경우에 신뢰도는 구하는 문제. 요건 어떤 그 통계를 좀 알아야 푸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평균 10,000시간, 요게 좀 평균 수명이 되고, 자, T 9,600시간은 기대 수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푸는 문제를 직접 볼까요? 평균 수명은 10,000시간, 기대 수명은 9,600시간. 요거는 다른 말로 또 평균 시간. 그다음에 기대 수명은 사용 시간. 지금 T = 9,600인데 9,600을 기대 수명 또 사용 시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대 수명에서 평균 수명을 마이너스 해줍니다. 그럼 9,600에서 만을 갖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400시간이 나왔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200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200분의 마이너스 400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이 마이너스 2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Z =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Z2의 표준 정규 분포 PZ 2 이하인 0.9772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따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1.5, 1, 여기는 3이잖아요. 2를 따른다. 그래서 0.977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테이지가 되죠. 그래서 97.72%. 답은 3번이 됩니다. 열 중독증의 강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열 발진, 열 경련이 되는데 열 발진이 가장 좀 약하죠. 발진, 이게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경련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열 소모, 이게 세 번째. 가장 강도가 센 것은 열사병. 이게 되는 거죠. 4번. 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답은 3번이 되네요. 순서가 됩니다. 사무실 의자나 책상에 적용할 인체 측정 자료의 설계 원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평균치 설계, 조절식 설계, 최대치 설계, 최소치 설계, 조절식 설계가 되는 거죠. 어떤 의자나 책상은 조절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원칙이죠. 적합한 것은 조절식 설계이다.
자, 인체 측정 자료 응용 원리의 설계 적용 순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되죠? 가장 먼저 조절식 설계. 응용. 두 번째는 극단치 설계. 극단치 설계는 최소 치수와 최대 치수 설계가 포함돼서 극단치 설계.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균치 설계가 되죠. 그래서 첫 글자 따가지고 조극평. 인체 측정 자료 응용 원리의 설계 적용 순서가 되겠어요. 암호 체계의 사용 시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러기 전에 암호 체계의 사용상 일반적 지침. 네?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를 암호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해야 된다. 요걸 갖다가 암호의 검출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차원의 암호보다 단일 차원화된 암호가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요건 지금 거리가 먼 것이니까 틀린 거예요. 자, 단일 차원의 암호보다 다차원화된 암호가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가 맞는 말인데 여기 지금 바꿔서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단일 차원의 암호보다 다차원화된 암호가 정보와 전달이 촉진된다. 요거를 다차원 암호의 사용, 그렇죠. 자, 요거 1번, 요거 두 번째 있어요. 암호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부호의 의미. 그 의미를 사용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부호의 의미가 돼요. 모든 암호 표시는 감지 장치에 의해 검출될 수 있고 다른 암호 표시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요거를 암호의 변별성 그래요. 요거 출제 잘 됩니다. 암호 체계 중에서 암호의 변별성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어떤 다른 암호 표시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검출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암호의 변별성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더 있다. 2개는 뭐냐? 부호의 양립성. 그 다음에 6번은 암호의 표준화. 암호의 그 표준화는 암호가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부호의 양립성은 그는 어떤 인간의 기대와 자극 반응들이 인간의 기대와 일치가 돼야 된다.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부호의 양립성이에요. 자, 그래서 요 6가지 암호 체계 사용성의 일반적 지침에는 요 6가지가 있다. 이 종류를 또 아는 게 좋고요. 암호 체계 사용상 일반적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암호의 변별성, 요거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단일 차원의 암호보다 다차원화된 암호가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신호 검출 이론의 판정 결과 중 신호가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신호가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 이거는 허위가 됩니다. 없었는데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잡음을 신호로 판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서 허위에 해당돼요. 긍정은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신호라고 판정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니까 신호가 있었는데 신호라고 판정하는 경우, 있었다고 판정하는 경우가 되겠죠. 긍정은. 자, 누락은 신호를 잡음으로 판정하는 경우, 신호가 있었는데 잡음이니까 없었다고 판정하는 경우하고도 같은 의미가 돼요. 부정은 잡음을 잡음으로 신호가 없었는데
없었다고 판정하는 경우는 부정이 되는 거죠. 촉감의 일반적인 척도의 하나인 2점 문턱각, 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 끝, 요거죠. 그래서 손가락 끝이 가장 예민하다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 해좁에서 완전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not, reverse, part of, other than, other than이죠. 요거를 가장 잘 물어보고 있어요. 해좁의 어떤 의미, 완전 대체, other than이 됩니다. 그래서 해좁의 유인어, no 또는 not은 설계 의도의 완전한 부정, reverse는 설계 의도와 논리적인 역, part of은 성질상의 감소, other than 완전한 대체 필요, more less는 양의 증가 또는 감소가 되고 as well as는 성질상의 증가가 되죠. 자, 요거는 1차뿐 아니라 2차 때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부품 1000개를 10만 시간 동안 가동하였을 때 5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균 고장 시간은, 자, MTTPF를 구하는 문제인데 볼까요? 자, 먼저 고장률 람다는 총 가동 시간분의 고장 발생 건수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총 가동 시간은 1000개를 10만 시간 동안 가동을 했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0만, 그때 고장 발생 건수는 5건, 5개 불량품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했었더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왔어요. 자, 평균 고장 시간 MTTF를 갖다 구하는 식은 고장률 분의 1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 이렇게 하면은 2 곱하기 10의 7승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신체 활동의 생략적 측정법 중 전신의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전신의 육체적인 활동 측정이에요. 자, 플리커 측정은 피로, 특히 정신 피로 측정에 사용되는 거죠. 산소 섭이량 측정, 이게 전신의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근전도 측정은 뭐냐? 국소적인 근육 활동 측정에 사용돼요. 자, 요것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국소적인 근육 활동 측정에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근전도 측정이 돼요. 피부 전기 반사 측정은 어떤 긴장감, 또 감정 이런 거 측정할 때 피부 전기 반사 측정을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은 산소 소비량 측정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